앞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부터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2%까지 이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이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났었는데요. 향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3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더군요. 뿐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1월과 2월에 작년 같은 해에 비교하면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났고 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평균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처분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았었던 것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4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되면 기본 양도세율에 이제 중과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미리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중개업소들의 이제 전원을 들어보면 3월 말까지 잔금을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뭐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조정을 해주는 물건들도 나왔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실제 다주택자들이 처분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도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이제 좀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16억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15억 원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고 실제로 또 통계 자료를 보니까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와 연결을 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급하게 주택 거래를 맞춰야 되는 보유자들이 매물 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이제 협의에 나서면서 실제 3월 들어서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좀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금 빨리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조금 내려준 것으로 이제 뭐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좀 둔화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좀 부침 현상도 나타났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시행 임박이 상당 부분 3월 주택 시장,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냐. 일단 양도소득세율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 양도세율은 그 양도 차익 구간에 따라서 6에서 지금 42%까지 적용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파실 때 네.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까지 세율이 좀 가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억 초과하는 구간 지금 최고 세율이 저희가 42%까지 되어 있는데 네. 3주택자라면 거기에 20%포인트를 포인트가 더 더하니까 더해지는군요? 62%까지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지역이 이게 대상인 건 또 아니죠? 네, 다주택자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실 때 이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40곳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전체가 다 포함이 되고요. 경기도는 성남 등을 포함해서 7곳, 또 부산은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7곳, 나머지는 이제 세종특별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해도 이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 집을 팔게 될 경우에는 중과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시고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팔 때는 방금 설명드린 10%, 20%포인트의 중과 가산 적용이 됩니다. 네. 62%까지 이제 세율이 올라가니까 그러게요. 세금 폭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양도 차익이 많았었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네. 가산 적용까지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로 발생한 양도 차익의 거의 절반 가까이 내지는 절반 이상을 바로 양도세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이니까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권 쪽에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되신다면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뭐 특별한 임박한 사유가 없는 한은 좀 처분을 좀 미루려는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네. 없이 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중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처리를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너무 세율이 높으니까 좀 네. 처분을 보류하는 의사결정들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주택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게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그동안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좀 컸었나 봐요? 다주택자라고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이제 보유한 연차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서 이제 절감이 되고 과표를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세율은 중과 가산 적용이 되더라도 과표 자체가 낮아지면서 세금을 좀 줄이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서 보통은 뭐 비용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표가 측정되고 거기에 이제 양도세를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상당 부분 이제 감면 효과를 줬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표 자체가 좀 커지면서 거기에 이제 늘어난 가산된 양도세율 부담까지 이중으로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다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장기 보유했을 때도 세금 감면이 없고 이렇게 되면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주택자들에게? 예, 일단 뭐 처분 기한은 지금 3월 말까지 이제 중과를 피하실 수 있었던 건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네. 뭐 처분은 당분간 좀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를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또 이제 소득세의 감면이라던가 소득세와 관련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같은 것들 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들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경우에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거나 네.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 공시가격 6억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셔야 되고 해서 이런 조건들이 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 등록이지만 실질적으로 등록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시행이 이제 어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미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봤을 때 매매 전세 시장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지역별로도 다를 것 같고요. 네, 일단 서울 수도권처럼 최근에 가격이 많이 급등해서 처분을 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의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당분간은 좀 거래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서울 특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과 시행과 함께 거래를 당분간 좀 보류하는 다주택자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이런 사유로 거래가 좀 늘어났었다라고 보면 거래가 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거래 시장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아무래도 거래가 줄게 되면서 상승세 둔화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감소, 상승세 둔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곳들은 좀 매매 가격이 좀 정체되거나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남부권에서부터 입주량이 늘어나면서 네.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 전반적으로 입주량이 계속 지속되면서 전세 가격 약보합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서울은 뭐 전체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미 주간 변동률이 조금씩 마이너스로 나오는 지역들이 사실 1분기에도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대단지 입주로 좀
조금 조정을 받은 서울 송파구라던가 네. 아니면 경기 남부권과 연접해 있어서 좀 수요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에서 전세 가격이 좀 보합세, 약보합세 보일 가능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쪽에 가격 상승세 둔화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강남, 강북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들 보유 거래가 좀 끊어질 수 있는 곳은 좀 더 강남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거래를 보류하겠지만 그래도 뭐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거래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비강남권의 거래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명맥을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 강남권에서의 거래 급감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실수요자 거래가 그래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강북권, 뭐 역세권 같은 지역들은 실수요자 거래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양도세 중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대출 규제,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좀 더 이제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DSR의 시범 도입이 시작돼서 네. 10월부터는 전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인 RTI나 LTI까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뭐 심리 감소,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다주택자들 물건도 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매물 자체도 좀 줄어들고 수요도 위축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거래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서울 지역도 뭐 급락은 없겠지만 조정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급락은 아니겠지만 조정 국면은 맞는 것 같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양도세 중과까지 나왔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변수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보유세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금리 인상 속도도 뭐 빨라진다고 가정했었을 때에 이런저런 규제들이 서로 더해지면서 규제 강도가 더 세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변수를 좀 앞으로 좀 길게 짚어보시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예상보다 빨라지는 양상을 띠면서 네. 아무래도 기존의 대출을 쓰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로 대출 금액도 조금 원하는 대로 받기가 어려운데 이제 뭐 변동금리를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고정금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조금 계속 대비를 해온 변수이기는 하죠. 오를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히려 좀 불확실한 변수로 꼽는 것은 이제 보유세 논의 부분입니다. 어쨌든 네. 정부가 계속 강경하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보유세 논의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가 좀 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보유세 인상을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거나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변수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에 좀 미치는 심리적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네. 규제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더해지고 또 입주 물량도 하반기까지 계속 이제 누적되면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에서의 이제 가격 조정, 그에 네. 따른 매매 시장의 이제 정체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최근까지 1분기까지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던 서울 수도권도 조금씩 이제 약보합세를 보이는 지역들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네.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규제라든지 또 대내외 환경들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뭐 지금 이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 조정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도권하고 지방에서 이미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금 매매 전세가 먼저 좀 조정을 받은 지방의 이제 공급 좀 과다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입주량이 몰려 있으면서 한동안은 조금 뭐 역전세난이나 아니면 입주잔금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수도권 남부라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장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지역에 부분적으로 뭔가 이제 뭐 자금 지원이라던가 뭐 세금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던가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서도 조금 이미 좀 그런 지정 효과를 좀 피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들이 있지는 않은가 계속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기존에 지정된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지역별로 좀 그런 규제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기는 곳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규제 지역의 해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필요한 뭐 지원이라던가 뭐 대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바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실수요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집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조정 국면이 오히려 반갑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실수요자들에게는 지금 시장이 어떨까? 네, 실수요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한 1, 2년 너무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이었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락해야 이제 주택 구매를 결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조정이 시작될까 싶은 국면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제 가격 조정 양상이나 아니면은 좀 구입 적정 시기를 좀 판단해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워낙 계속 규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대출 규제라던가 또 뭐 추가적인 보유세 인상 논의라던가 입주 물량이라던가 시장에 좀 더 조정 압박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대기하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조정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조금 매입 시기를 늦추면서 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도 조금 유리하게 구할 수 있는 곳들이 조금씩 엿보이다 보니까 뭐 서두르지 않고 일단은 좀 전세를 활용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노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네. 때문에 대출 부담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전세 얘기하셨으니까 뭐 역전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이거 갭 투자가 많이 활성화됐었으니까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이 보인다면 갭 투자하셨던 분들도 뭔가 엑시트를 상당히 심각히 고려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좀 미리 좀 빠져나간 분들도 꽤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이미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추가적인 이제 매수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 이미 가격이 조금 부침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고 나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은 좀 기존의 전세 이런 관계들을 좀 유지하면서 가격을 조금 조절해 나가는 시기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김구정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